그 국짐 국회의원들은 피켓 들고 대통령님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외쳤잖아요. 와, 주호영이 오늘 한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죽음마저 편가르기 하고 있다. 남은 건 국민 저항권이다. 이걸 보면서 그냥 얘들 미쳐가는구나. 왜냐하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 아마 명절 연휴에 똑같이 떠들 거예요. 그 피격 사건하고 추미애 장관 두까지 북풍 축풍을. 근데 국민 죽음마저 편가르기 하는 건 문재인 정부입니까? 지네들이죠. 이 워딩이 되게 이상하잖아. 국민의 죽음마저 편가르기 하고 있다. 국민의 죽음을 편가르기 했던 대표적인 놈들이 세월호 사건을 대했던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에요. 교통사고일 뿐인데 무슨 진상규명이 필요하냐고 그 난리 쳐가지고 심지어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캡사이신 쏘고 물대포 쏘던 놈들이에요. 이걸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국민의 죽음 갖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가족들에게 말 그대로 뿌락지 심어서 감시하고 폭식 투쟁에서 그 단식 투쟁하고 있던 유가족들 희롱하고 이자들이야말로 국민의 죽음을 편가르게 한 거고 국민의 죽음을 희화한 거죠. 이게 저는 근데 그 주호영의 이 발언을 보면서요. 그냥 얘네들은 어차피 갈 때까지 갔고 그냥 보고 있으면서 정말 짜증나고 정말 괴로운데 얘들이 할 게 정말 없구나.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없고 얘네들이 정치력이 완전히 부재라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와 청선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좀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런 흐름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힘에 유리한 여론조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YTN 같은 그런 보도 채널들이 이제 패널들 불러가지고 토론할 때는 리얼미터 조사만 갖다 써요. 국민의 지임하고 민주당이 오차범인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나머지 여론조사는 더블 수가 차이가 나요. 이 상황에서 얘네들은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만을 보고 자신들의 공세가 먹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연휴가 5일이나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이 연휴가 끝나고 나서 나온 여론조사에서 자신들이 민주당을 이겼거나 완전 근접했거나 여론조사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리얼미터 여론조사만 일주일에 몇 번씩 또 나와. 이 여론조사만. 매주 나오는 건 갤럽.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해. 그러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계속해서 지금 근접하기 위해서 발언이 계속 세지고 있어요. 국민 저항권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국민들 들고 일어나서 우리 박근혜 탄핵 촛불 같은 거 일으키자는 뜻 아니야? 국민 저항권이라는 의미가? 국민 저항권은 그걸 넘어선 거죠.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같은 게 합법적 집회였어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는 거는 현행 헌법 체계를 무시하라는 거예요. 왜? 현행 헌법 체계가 이미 헌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를 국민들이 일어나서 헌법 체계를 수호하는 게 저항권이거든요. 국민 저항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의 법은 다 무시해야 되는 거죠. 왜? 법 이미 무너졌으니까. 그게 지금 국민 저항권이라 이게 지금 말하는 게 그냥 정치력이 없고 국민들한테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정치인이 정치인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호영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정치인의 일이 아니에요. 정치인의 일이 아니고 정말 난장판에서 막걸리 마시는 노인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굉장히 저 진지해요. 궁서체예요. 네.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지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주호영 씨. 이게 이제 일종의 관성인데요. 지금 국민의 짐한테 제가 충고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관성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을 뭔가 더 부드러운 말과 토론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게 국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그 연휴 내내 빨간색 피켓 들고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 한다고 민심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오늘 이 전 방송의 썸네일이 그런 거였어요. 방송 제목이 뭐였냐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정당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문제를 일으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란이 일어나서 세게 공격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지지자들 뿐이에요. 뭐든지 추미애 장관 건도 그렇지만 뭐든지 너무 과하면 아우 저것들 또 저러고 있네라는, 그러니까 발목 잡기의 유전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도 계속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주호영 같은 원내대표는 이런 발언들을 세게 할 게 아니라 심지어 주호영은 김소영까지 두둔을 했잖아요. 그냥 동요일 뿐인데 뭔 상관이냐. 뻔히 지들도 알면서. 이런 짓들을 하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약간 좀 모자란 애들이 있잖아요. 저기 올라가서 매번 쓰러지면서도 목표가 좀 좋은 의미의 정상이어야 되는데 불구덩이 있는 산을 막 올라가. 그리고 정상에서 다시 미끄러 내려오는 거예요. 이슈 때마다 발목 잡기를 계속 하는데 결국엔 내려오고 하는 거예요. 교훈이 아직도 없어요. 김종인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일제히 함구령 내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지지율 올랐던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 공무원 피살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추석 내내 정쟁거리가 되는 게 민주당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냅둬도 돼요. 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상시 때 뭐 국민의 인권을 생각했다라든지 뭐 세월호 참사를 해결을 잘했다라든지 뭐 그랬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라면 되겠지만 사실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이번에 그 공무원 피격 사건 이 내용을 보면서 북한한테는 뭔가 우리가 약간 좀 꾸짖거나 비판할 지점이 있을 수 있어도 문재인 정부 쪽에서 중간중간 우왕좌왕해 보이는 몇 군데 지점을 대하고는 있는 그대로 국민을 대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서로 합심해가지고 북한으로부터 해명을 더 받자라든지 그 느낌이 아니고 국민들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새날 좀 봤으면 좋겠어요. 봐요. 보고 봤으면 좀 배워야지. 그러니까 답을 알려주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정당이 뭐냐면 어떤 정책을 만드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은 공무원이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선택만 하는 걸로 숙달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정책을 대통령이 만들고 또 지사들 우리 그 이재명 기사 같이 정책을 앞에서 리더가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은 그냥 그래 하고 사인하고 오케이하고 프리데스티네이션 받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1인 시위라는 것들이 처절하게 힘이 없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국민의 짐을 힘이 없는 데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봤을 때 쓰고 있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그렇고 이미 우리나라 대통령은 종전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미국으로 가고 있고 국민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은 추미애 장관이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종전이라는 게 있는 거고 종전이 뭐예요? 일단 되려면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정권이 다음에라도 올해 말이라도 내년 초라도 개성공단이 개방이 돼야 하잖아요. 관광도 돼야 하는 거 큰 틀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진짜 아직도 민부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김소연, 민경욱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짐의 짐입니다. 네. 한참 생각하셔야 될걸?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국민의 짐이라는 당은 사회적 효용성이 다 했어요. 역사의 효용성이 다 한 당이고 이 당이 외부로 영향력을 팽창시킨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짐을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다음번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치적 힘을 내세워서 국민들한테 영향력, 이렇게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의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미 우리를 지지하는 아주 일부 세력에게 더 강한 목소리를 막 내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더 잘 대변한다라고 해서 그 안에서 정말 국민의 짐을 지지하는 20%에서 25% 정도의 국민을 향한 정치 집단에 지금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주호영이라든지 이런 김소영 같은 사람들 보면서 정말 짜증은 나지만 계속 희망을 읽어요. 그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소멸하고 있는 애들의 정말 발버둥. 그쵸. 네. 시그널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그 김종인 바지사장께서 저번에 그 5.18 모의 갔잖아요. 그 신면을 갔으면 나는 그 다음 날이야 그 주에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 짐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5.18 구면을 갔으면 사람들이 좀 달라 보였을 건데 그 역할은 왜 바지사장만 시키고 자기네들 안 하는 건가? 진실성이 없는 거죠 정당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제 민주당에 나오는 메시지도 수세적이었다가 굉장히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적당히 좀 해라. 국민의 여론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읽었다고 보는데 아직도 못 읽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외치고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를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문 대통령이잖아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50 몇 %까지 지지율이 나와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치면 아 국민의 짐의 주장이 맞네. 나는 문 대통령의 지지를 뺄 거야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대통령의 진정성이랄까 노력하는 모습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이라고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은 어느 정도 결집을 시켜놓는데 반대로 말하면 과도한 정치 공세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오히려 문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게 만드는 그 효과가 계속해서 이렇게 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직도 모른다는 게 난 신기합니다. 국회의원들 4선씩이나 하면은 뭔가 깨닫는 게 없지 않을까요? 많은 걸 깨달았죠. 그 피감 회사에서 그 건축 사업 수주하는 법 이런 거 깨닫고 그 주유비 삥땅 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은 걸 깨달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많은 걸 배운 시간이셨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돈도 많이 버셨을 거고. 트럭 타고 다니나 봐. 그럼요.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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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민의 짐의 짐 이야기했습니다.